아따, 자연의 냄새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게 치지기 삐는데, 이런 자연의 냄새 집에서도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집에서 이런 냄새 내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향수 뿌리고 디퓨저 뿌려봤자 기존 냄새랑 섞여가지고 냄새가 더 이상해지잖아요. 화장실 찌린내, 하수구 꼴린내, 반려동물 냄새, 사춘기 자녀 호르몬 냄새까지 어떤 악취든 30분 만에 99% 제거해주는 위프 탈취제가 오늘 영상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거 광고 때문에 처음 접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광고 후에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위프가 정말 좋은 게 그냥 화학성분 떡칠된 향으로 악취를 덮는 방향제가 아니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악취를 제거해주는 탈취제를 베이스로 깔고 소나무 에센셜 오일로 가득 채워서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은 숲이나 꽃밭에 있는 듯한 나대지 않고 척척 치고 들어오는 은은한 향이 솔솔 풍깁니다. 이거 팁인데 이거를 기호에 따라 가지고 살짝만 열어놔도 은은하게 향이 솔솔 풍깁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그냥 툭 놔두고 일하고 있으면은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 한 번씩 코로 은은하게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청량한 소나무 향의 위프 시그니처 화이트는 아직 조준이 미숙한 우리 애기 화장실에 넣고, 위프 블랙은 세상에 풍파로 야무지게 숙성된 아재 냄새 물씬 풍기는 제 사무실에 넣고, 위프 헤이즈는 삼겹살에 된장찌개 맛깔나게 먹었는데 갑자기 옆집 제시카 언니가 노가리 깔아 온다고 급습할 때 부엌에다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에 신상품 봄 한정 위프 핑크 체리밤, 위프 퍼플 라벤더 딥까지 공간별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툭 두기만 해도 이게 고체형이다 보니까 향초나 디퓨저처럼 위험하거나 쏟아질 걱정도 없고 알아서 냄새를 제거해주고 향도 은은하게 퍼집니다. 위프 고체 탈취제가 좋은 점은 국내 최초 아토피, 아토펫 인증으로 냄새나 화학성분에 민감한 반려동물, 아기, 노인, 비염 환자 모두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내가 직접 써봐도 성능이 여러분들 진퉁입니다. 위프에서 특별히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프 탈취제 4개를 구입하시면 최대 32% 추가 할인에 위프 본품 한 통을 추가로 드립니다. 오직 세상요정 밑돌쇠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을 꼭 확인해 주시고 구독자 전용 증정 링크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5월 26일까지 기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별 할인 놓치지 마시고 위프로 향기로운 인생 만드시길 바란다는 점 잊지 말라구. 프로틴 글자가 띡 박혀 있으면은 미국인들은 그게 건강식품인지 알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Hi girlies, Hi girlies, I got this venti protein coffee. It is so good. Color check girlies. It is so stunning. Deadass, you gotta try this. It is so good. 지구상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인 나라. 너무 뚱뚱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트마다 전동 카트를 배치해야 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어를 뚱뚱하다고 써가지고 내가 체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뚱뚱함은요 한국의 뚱뚱함과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뚱뚱하다는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는 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날씬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턱선이 조금 안 보이네, 턱선이 좀 흐리멍텅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하고 요 아시아 쪽 사람들하고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의 비만율과 과체중 수치는 73.6%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이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약물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탈탈 털리고 있던 비만과의 전쟁 판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GLP-1 약물이 소개된 2022년부터 미국의 과체중과 비만 수치가 드디어 하락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국 닭장처럼 갇혀서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에 찌들렸던 2020년 최고치를 찍었던 73.6%의 비만 과체중 수치가 2025년에는요 69.2%까지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입으로 털어먹는 다이어트 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연말에는 비만 과체중 수치가 68.3%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성인의 약 18%가 최소 한 번은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용 중인 인원이
성인의 약 12%. 이거를 이제 숫자로 환산하면은 미국 성인 3천만 명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다이어트 약물을 지금도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호주 전체 인구가 2,700만 명입니다. 근데 미국 성인 3천만 명이 지금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다이어트 약물이 미국을 장악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이 약물의 특성상 전에는 뭐 햄버거, 아이스크림 뭐 6개씩 때리던 사람들이 약물 사용 이후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2개 정도로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팔아먹던 물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조만간 비만 치료제가 식품 회사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품 회사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미국 식품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데 얘들이 막고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국 식품 회사들은요, 비만 치료제 사용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만 치료제로 위기를 맞은 미국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비만 치료제 사용자들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시원하게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미국의 문제점을 논한다고 해서 무슨 기계적으로 반미 그리는 양반들이 있는데, 반미는요,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찾으시고요, 개인이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떨세니는 중국인이냐? 제발 이런 소리는요, 천안문 문지방에 염통 찡기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젬픽 같은 GLP-1 약물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는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전 영상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런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당뇨 치료약이었다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아시리라고 믿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자, GLP-1 약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유가, 이거를 꼽잖아요. 이거를 꼽아요. 그러면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돼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은 이 포만감이 오래가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절시켜줘요. 그러니까 원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은 당뇨기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고만 미친 속도로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혈당이 이렇게 미친 속도로 급하게 팍 오르지 않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이 딱 오르면은 그거 바란스를 맞춰주는 인슐린 분비도 과도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도 과도하게 안 되니까 이 약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밥 시간 됐는데 배가 안 고픈 거야. 원래는 3끼, 4끼, 5끼를 먹었는데 이거 점심때가 돼도 이 배가 안 고파. 그러면 한 2시 돼가지고 3시 돼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8시 잘 때쯤 되면은 배가 꼬르륵 하고 이거 먹을 때가 되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자,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그냥 자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지속이 되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는 거랑 배고플 때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랑 이 전투력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배고플 때 마트를 갔는데 우리가 싹 지나가다가 통 큰 치킨 냄새나 치킨 냄새가 탁 코에 들어오잖아요. 코에 들어와가지고 내랑 하이파이브를 탁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잖아요. 그죠? 카트에 막 집어넣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GLP-1 약을 딱 꼽으면은 배가 이미 부르기 때문에 음식을 대하는 그 전투력이 낮아져가지고 예전처럼 쿠키 막 집어먹고 과자 막 집어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의 이 식생활이나 식습관을 이해를 하시면은 왜 성인 10명 중에 7명이 과체중이나 비만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식생활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그 미국 식품 생산 공장이나 생산 라인 있죠? 그게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바다 건너 군인들한테 보급할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 공장이나 생산 라인이 디자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이나 태평양에서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쪽까지 음식 보급을 하려면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식들이 뭐 영양이나 건강은 둘째치고 무조건 썩으면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선한 재료들은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많으면 빨리 썩어요. 그래서 아예 방부제를 때려박고 통조림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으면 빨리 썩으니까 원재료를 건조를 시키거나 분쇄를 하는 그런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부제랑 향신료를 때려박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공식품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면은 적은 생산 단가로도 대량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 때 가공식품을 만들면은 생산 단가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 팔 수 있다. 이거를 공장 사람들이 식품 회사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미국 시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그런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 예전 군수물자 생산하듯이 대량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팸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식을 가공하는 장난질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실험실에서 만든 족보도 없는 쓰레기 음식, 초가공식품이 탄생하는 건데, 초가공식품이 존재하는 제1원칙이 뭡니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최대한 자극적이고 중독적으로 만들어서 어른들, 애기들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음식을 갈구하도록 소비하도록 하는 게 초가공식품의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가공식품은요, 우리 뇌가 갈구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맛과 식감을 개발하고 오래 쌓아두고 계속 집어먹을 수 있게 방부제를 때려박고 이거를 먹었을 때 포만감을 못 느끼게 식이섬유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면은 장 운동이 되면서 뇌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아, 시원하게 때렸습니까? 시원하게 잡쌌습니까? 한 젓가락 했네. 뇌가 딱 신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 거 먹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배가 부르겠네. 이런 식으로 뇌가 알고 우리한테 그만해라. 작작 먹으라. 한 젓가락만 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뇌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은 계속 들어가는데 뇌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는 전부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포만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뇌가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과자 반 봉지만 먹고 이거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2개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뇌가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미 엄청난 칼로리가 이미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게 피자, 햄버거, 과자, 사탕 같은 그런 초가공식품을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미각이 그런 초가공식품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자극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여러분들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계산대에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앞에 진퉁 미국인들 있죠. 진퉁 미국인들이 카트에 담긴 음식을 갖다가 계산대 벨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벨트 위에 올리는 제품들을 한번 딱 보시면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 이런 거 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부자 동네 마트 가잖아요. 부자 동네 마트에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고기 올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당장 중산층, 서민층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박스에 들어있는 초가공식품이나 감자칩 이런 거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활용정점이죠. 미국 계산대 주변에는요, 이런 식으로 쪼꼬바나 사탕 같은 그런 군것질거리로 도배를 해놓습니다. 스니커즈 여기 보이죠? 리스스, 피넛버터 컵, 그 다음에 트윅스도 있고 M&M도 있고 스키틀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새가 방앗간 옆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미국인들 무조건 쪼꼬바 하나 추가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립니다. 바로 이 행위, 초코바를 집는 이 행위, 그 초코바가 가진 질감, 초코바가 주는 그 익숙한 뇌의 자극, 이게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행위라는 거예요. 돈 얼마 안 하잖아요. 1,000원, 2,000원이 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도파민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쪼꼬바 봉다리에 다 같이 담는 게 아니고 직원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실 건가요? 하면은 예 들고 갈 겁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거는 다른 건 이제 봉다리에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쪼꼬바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돌아와가지고
초코바를 딱 꺼내죠. 초코바 껍질을 딱 벗기고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기 전에 입안에 앙 하고 무는 그 순간 고된 인생 나에게 걸어주는 합격 목걸이의 느낌과 도파민이 촉촉하게 터집니다. 예. 이런 모든 감정과 행위는요 이미 오랜 시간 식품 회사들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이 그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GLP-1 약물이 무서운 점이, 그러니까 오젬픽이라든지 마운자로 뭐 위고비 이런 거를 우리가 싸잡아가지고 GLP-1 약품이라고 하잖아요. GLP-1 약품이 무서운 점이 이런 오랜 시간 미국인들이 길들여진 이런 감정들 있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집어먹고 싶은 그 감정, 이거를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골 때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 수십 년간 공사를 쳐왔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바로 GLP-1 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최대 유통회사 월마트에서 월마트 CEO가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결과를 딱 까보니까 다이어트 약물 유행 이후로 스낵류 있죠, 스낵류. 그러니까 초가공 군것질, 초콜릿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거 있죠. 스낵류 소비가 11%나 줄었습니다. 11%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자칩 회사 같은 이런 데는 정말로 죽을 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게 GLP-1을 때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식욕이 넘칠 때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냉동식품 위주로 식습관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냉동식품 만약에 뭐 6개를 데워 먹었다. 그런데 이제는 냉동식품 2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식품 소비도 엄청 줄고 심지어 이제는 아니 이왕에 이거 약을 꼽는 김에 이거 본전을 뽑자 하면서 건강하게 먹자 이러면서 맨날 가공식품만 먹던 양반들이 이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카트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JP 모건이 2030년까지 미국 식품산업 연간 매출이 550억 달러, 그러니까 80조 원 정도 증발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80조 원, 여러분들. 80조 원이 증발할 정도로 다이어트 치료제가 위력이 빡센 거예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식품 회사들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는요, 황당할 정도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가 여러분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들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런 비만 치료제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근손실입니다. 근손실. 근손실이 뭔 소리냐? 사람들이 주사를 꼽고 살이 쭉쭉 빠지는데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지방 밑에 아주 애절하게 숨어있던 근육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처방을 하느냐? 우리 환자분들 다이어트 치료제를 꼽으시면은 살도 녹지만은 근육도 살살 녹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잡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잡사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물 복용자들이 헬창들이나 하는 근손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이런 근손실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틴 와싱이라는 아주 꼼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프로틴 강화 음식이라는 명목으로 식품 회사들이 기존에 실험실에서 만든 그런 영양가 없는 초가공 쓰레기 식품에 그냥 인위적으로 단백질 성분을 추가로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같은 단백질이라도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남자라도 박보검 씨랑 밑돌쇠랑 퀄리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초가공 쓰레기 식품에 들어가는 단백질은요, 뭐 신선한 소고기나 계란 그런 거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대두 있죠, 대두. 대두를 갖다가 공장에서 엄청난 가공을 거친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요. 그거를 기존에 이제 팜유 덩어리나 밀가루 반죽 같은 걸로 만든 초가공 쓰레기 식품 재료랑 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첨가하고 포장지에 프로틴 강화라고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팝니다. 자,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식품 회사들이 기존에 팔던 몸에 안 좋은 고칼로리 쓰레기 음식에 그냥 단백질만 추가로 넣은 그런 음식이라는 거를 아는데 GLP-1 다이어트 약물을 꼽는 사람들, 그 중에 별로 평소에 식품이나 영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피자긴 피자인데 이거 원래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인데 프로틴이 22g이나 된다고? 익숙한 음식이고 맛도 있는데 단백질까지 강화됐으니까 마음 놓고 건강하게 야무지게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피자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격을 더 받아요, 여러분들. 기존의 그냥 초가공식품 피자보다 가격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초가공식품의 피자는요, 치즈 이것도 기름으로 만든 걸 씁니다. 우유가 들어있는 치즈가 아니고 기름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모조 치즈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프로틴,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첨가됐다고 해가지고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이게 건강식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걸 인위적으로라도 실제로 단백질을 첨가한 식품 회사놈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초가공 쓰레기 식품에 별도로 추가적인 제조 과정도 없이 그냥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띡 적어놓고 파는 놈들도 있어요. 단백질 강화가 아니고 단백질만 적어놓고 파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강화라고 적어놓으면 실제로 단백질이 추가로 첨가가 안 됐을 시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겠죠. 그런데 그냥 단백질이라고 띡 적어놓으면 아무런 추가적인 제조 과정이 없어도 미국 사람들은 이거 뭔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될 게,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줄 때는 생선이나 고기나 견과류 같은 그런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잡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은 고분고분하게 생판 안 해본 요리를 하고 고분고분하게 생판 본 적도 없는 생선을 건강하게 먹겠다고 굽고 앉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 내륙 지방 사람들은요, 민물고기 낚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생선이라고 하면은 피쉬 앤 칩스 있죠. 생선 튀김, 튀겨서 나오는 생선 아니면은 참치, 통조림 그런 거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생선을 굽는다거나 생선을 먹는다는 그 컨셉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게 식품이나 영양이나 요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초가공식품이나 이미 조리가 되어 있는 가공식품 용기에 단백질 33g 이런 식으로 띡 적혀져 있으면은 와, 이거는 단백질이 33g이나 들어있네? 그런데 맛도 좋네? 야무지게 조사야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GLP-1 다이어트 약물을 꼽아도 이게 살을 빼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마법처럼 식습관이나 인간 자체를 개조시키는 약은 아니잖아요. 약을 꼽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 건강하게 먹을 거라고 집에서 샐러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조리해보고 저렇게도 조리해보고 만들어 먹어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특히 백인들은요, 요리를 안 합니다. 요리를 할 줄 몰라요. 엄마들도 안 합니다. 할매들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약을 꼽기 시작하고 자기가 직접 조리를 했을 때 재료를 손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재료를 손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썰어가지고 조리를 하면 맛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소고기를 구워도 처음에 강한 불에 팬을 충분히 가열을 시킨 다음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가열이 된 팬과 기름에 소고기 올려가지고 겉을 갖다가 진한 갈색으로 그을려서 구워줘야 육즙이 이제 캐러멜라이징 되면서 마이야르라 합니까? 캐러멜라이징 되면서 그게 맛있는 건데, 이거를 팬이 저온일 때부터 고기를 올려가지고 굽기 시작하면은 고기가 굽히는 게 아니고 이게 쪄진다는 거예요. 수분 때문에. 그러면은 고기가 회색깔이 돼요. 갈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회색깔 지우개 씹는 거면 맛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고기를 구워도 이게 예전부터 요리를 해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온 집에서 자랐으면은 다이어트 약을 꼽아도 어느 정도 맛있게 알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건데, 약 꼽는다고 안 하던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루 이틀 건강하게 먹는다 치고 나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하면서 요리를 해보는데 맛이 없으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먹던 대로 감자칩이나 쿠키나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는 냉동식품 쪽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던 똑같은 냉동식품인데 새로 나온 거는 가격은 좀 비싸도 단백질이 강화가 돼 있다네? 근손실도 막아주네? 일석이조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식품 회사들이 뇌에 설계해 놓은 프로그램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약을 꼽으면서도
프로틴 글자만 박아놓은 초가공 쓰레기 식품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먹던 칼로리는 그대로 먹으면서 거기에 프로틴만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물을 꼽는데도 여전히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살이 빠졌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살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요. 옛날 식욕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성기 시절 식욕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까지 초가공 쓰레기 식품에 여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먹던 대로 피자 꽂고 치킨 꽂고 감자칩 꽂고 아이스크림 때리고 그러면은 약을 꽂기 전으로 원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예 모르고 그저 똑같은 기존의 쓰레기 음식에 프로틴 글자가 띡 박혀 있으면은 미국인들은 그게 건강식품인지 알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현상은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당뇨를 마시는 미국인들이라는 영상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각설탕 41개 들어있는 커피 음료를 마신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요, 최근에 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원래 높았는데 더 높아졌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달달한 커피에 프로틴 가루 단백질 보충제를 한 스쿱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게 메뉴를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순진한 미국인들은 기존의 당분 덩어리 커피에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 추가된 거를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때 Hi girlies, Hi girlies, I got this venti protein coffee. It is so good. Color check girlies. It is so stunning. Deadass, you gotta try this. It is so good. 그러면서 바쁜 아침 내 건강을 위한 단백질 보충과 카페인까지 때릴 수 있으니 이거 정말 똑똑하긴 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카페인도 때릴 수 있다? 그거는 동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가루 여러분들 원가 10원도 안 하는데 그거 추가로 보충했다고 $2씩 더 주고 각설탕 26개 들어있는 설탕 덩어리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더 얼탱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들 식품 회사들이 단백질 강화 제품으로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약물로 생긴 영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shrinkf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또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shrinkflation이 뭐냐면은 식품 회사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팍 올려버리면은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으로 이 장난을 쳐버리면은. 그런데 식품 회사들이 가격은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은 함유량을 줄이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겠죠. 만약에 홈런볼이나 칸초를 만약에 20개를 넣어놓고 800원에 팔았다 칩시다. 그런데 shrinkflation은 홈런볼을 갖다가 20개를 넣던 거를 16개 넣고 똑같이 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물 때문에 생긴 이런 식품 기업들 영업 손실을 갖다가 기존 소비자들 모두를 상대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품 회사들은요, 다이어트 약물로 맞이한 위기를 눈속임과 상술로 또다시 모면을 했고, 심지어 다이어트 약물 광풍이 불기 전보다 더 높은 영업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이어트 약물로 생긴 미국의 사회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기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